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10회 3강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자, 교육 콘텐츠의 첫 번째는 이제 다큐인데요. 제가 웬만한 다큐들은 이렇게 올렸는데 구하지 못한 다큐들이 있습니다. 한국사전이나 역사 18절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몇 개는 지금 구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웬만한 건다 드렸으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요번 단행본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두고두고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다큐를 많이 그래서 뭐 이런 다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데 쉽게 워낙 세월이 오래된 거라 20년, 30년 거는 구할 수가 없어서 자, 다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사전 쭉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아마 있을 거 이거 난중일기고 한국사전 이순신의 기록이고 다 명량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찾아서 다시 우리 그 이순신 TV 있죠. 거기 역사 콘텐츠에다가 재생목록을 다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으면. 그러니까 다큐를 이렇게 독립된 걸로 못 구하면 요새 웬만하면 유튜브에 다 그 올려져 있거든요. 다 링크해가지고 역사 콘텐츠 그러니까 이순신 TV의 그 재생목록 가운데 역사 콘텐츠 쪽에 가면 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몇 개 유튜버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방송이 끝났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미래학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 역사 탐방로 했던 것은 그때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 이 촬영 기법이 아직은 수준이 낮은 거라 막 소리도 나고 그때 당시 이렇게 영상만 촬영하고 목소리는 따로 더빙했으면 좀 그래도 없을 텐데 그냥 그 현장에서 드르륵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여튼 황연필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도올 김용옥이나 몇 사람들이 하긴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단편이고 전체 해전사회관 전체는 황연필 유튜브를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가운데는 이제 자격증 발급을 하는데 현재 교육기관과 이거 연결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는 지금 여해전단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역사문화 지도서를 따서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도사를 통해서 무슨 답사를 하고 해가지고 뭐 강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걸 하는 우리 힘이 모여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따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요. 어, 현재 1기가 2020년이네요. 벌써 4년 전이네요. 이렇게. 네. 그때 우리 미래학교 사무실도 을지로 3가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때 이제 가장 극성 막 시작할 때 요거고요. 지금 이제 2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봐서 올해 9월 달에 3기를 하면 하고 안 되면 내년도로 3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자격증 이렇게 계속 2기가 현재 진행 중이다.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요 체험 강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거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 재단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받아서 그걸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재단에서 우리가 이번에 성불도를 받듯이 이렇게 여해재단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LG 금호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적과 경험을 쌓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체험 강사고요. 예. 자, 다음이 어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나 아니면 이런 공부에서 그러니까 역사 수업 같은 거 할 때 또는 할 때 뭐 팝업북이라든지 북아트 할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역사 인물로 쭉 한다든가 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사라든지 이순신 장군의 생애 같은 것을 북아트로
하는 형태. 근데 이게 이제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렇게 꼿꼿 이렇게 뭐 조립형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담당할 게 아니라서 이런 방식의 교육 콘텐츠가 있다라는 거.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다른 이제 역사 인물, 한국을 빛낸 뭐 역사 인물 뭐 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강의가 들어갈 때는 이런 북 아트 방식도 우리가 이제 자료는 많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교육 콘텐츠를 접근해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접근된 게 이제 단행본입니다. 어, 현재 단행본 중에 그래도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예림당에서 나온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잘 팔리거든요. 내용도 좋고. 오히려 성인들 거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 나아요. 예림당께.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저도 대화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 바로 이 이순신의 두 얼굴.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평범에서 비범으로. 네. 이 책 꽤 팔렸죠. 근데 제목을 바꾸랬더니 안 바꿔가지고 제목만 재밌게 했으면 이 책 적어도 5만 부 팔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제목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순신의 두 얼굴. 심리학 책이잖아요, 심리학 책. 근데 이건 출판사 사장님이 저하고 오랫동안 역사 활동을 같이 했던 선배이기 때문에 바꾸자고 했는데 저자가 죽어도 싫대. 그래가지고 이순신의 두 얼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범에서 비범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 그죠? 하여튼 내용은 진짜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판돼서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예문집에서 나온 뭐 난중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권하는 책은 예림당 책입니다. 요 예림당 책이 그 다산 정약용도 나와 있고 많습니다. 뭐 아인슈타인 이런데 정말 내용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이 도록 논문 자료는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현충사 도록들, 이 충무공 전서 이야기나 역사 속 이순신 다 들어가 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 조성 타당성 조사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고서인데 이건 원래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 위탁을 받아서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안 됐죠. 너무 시간도 오래됐고 이렇게 그러나 시도를 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관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선행됐다는 것을 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 생각터를 중심해서 역사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거리와 건물의 구조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거기는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건물을 지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집원이 그대로예요. 집원이.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가봤지만 그곳에 누가 그 넓은 땅을 다 사서 무슨 건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다 또 요새는 이제 그런 이제 건축에 이제 메리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건물 져봤자 입주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록, 논문, 자료. 그리고 예, 우리 이제 교육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현장 답사들이 쭉 있는데요. 현장 답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전적지 답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생들 이때 이제 여름방학 때 주로 이제 그 뭐야 극기 훈련 비슷하게 이렇게 해전 이렇게 투어가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무너진 거죠. 이 사이클이 이렇게 회전이 딱 멈추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의종군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우리가 말하면 행길이라고 하는데 행길 뭔지 알죠? 국도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국도에는 그 이렇게 길섭이 있거든요. 길섭. 길섭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걸 한자로 노견이라고 했거든요. 노견, 길 어깨, 말도 안 되는 거. 일본식 표현. 우리말로는 길섭이에요. 길섭. 길 바로 그 옆쪽에 약간의 풀이 난 쪽에 사람들이 다니다니까
길이 하나 났죠. 그래서 그걸 길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섭과 이 도로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막 화물차들이 그 고속도 위를 아끼고 그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야 되니까 국도는 쉬었다 쉬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로 많이 다녀요. 너무 쌩쌩하게.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백의종로는 역사 속에 있는 길. 그래서 요 백의종로가 비슷한 게 뭐냐면 춘향전 몽룡의 길이 한 자리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것도 무지 위험합니다. 예. 근데 몽룡의 길을 왜 실패하냐면 누가 춘향이 만나러 남원까지 걸어가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충청도에 있는 많은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현충사로 많이 갑니다. 현충사. 그래서 요새 고등학생들한테는 현충사 가져가라면 교장 저기 화장실 가서 욕하죠. 저런 적어도 3개. 그래서 뭐 중국을 간다든가 백두산을 간다든가 어디 제주도를 간다든가 뭐 설악산만 가도 욕할걸요. 예? 예. 우리 애들 보니까 3개를 뭐고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있고 또 하나가 외국에 있고 하나가 일본 도쿄인데 어, 우리 애는 제주도가 결정났더라고요. 하여튼 이순신 장군은 현충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순신 서사 여기 서울 여행 우리가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순신 관련된 답사를 쭉 봤어요. 봤는데 생가터하고 우리 그 충무공 동상사이 너무 멀잖아요. 멀어. 그러니까 이게 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답사가. 그래서 주로 생가에서 훈련공항 왔다가 버스로 현충사 가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가 현장 체험에 도보 원칙이 있거든요. 그 도보 원칙이 어떤 거냐면 2시간 안에 4km 내에서 걷는 거. 그리고 관련된 요적은 10개, 적게는 7개. 그래야만 그게 예, 동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현장 답사는 이렇게 임진왜란 전적지, 그다음에 백의종로, 그다음에 현충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을 처음으로 답사 동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아마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우리 교육 콘텐츠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강좌 해도 뭐 누가 이순신 장군 강좌를 하러 들어오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전문성은 있지만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편성을 따져야 된다. 보편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할 때는 이렇게 궁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보편적인 거예요. 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 인물 가운데 조광조가 있고 이순신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보편적이냐 이거죠. 이순신이 더 보편적인 거죠. 세종대왕이나 이런 것들. 그죠? 실학 또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저거 뭐야? 순교. 그건 천주교 사람들은 꼭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역사에서는 반드시 배우거나 답사를 해야 될 소재가 있는 거죠. 그것들은 먹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순신 답사 동선을 하나로 했지만 그게 몇 개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무도 빠지게 되고 봉상시도 빠지게 되고 군기시도 빠지게 돼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 고민을 하고 실기 실습은 우리가 했던 그 동선 그걸 기준으로 일단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